네, 오윤혜 씨,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오윤혜입니다. 어제는 왜 결석하셨습니까? 네. 어제는 제가 가수 활동 10년 동안 네. 상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제가 방송을 하면서 처음으로 상이라는 걸 처음 받아봤습니다. 예. 제가 받을 상이 사실은 아닌데 예. 정말 과분한 상, 민주 예. 언론시민연합에서 주셨던 받은 상이 어디서 줬는지도 모르고 지금. 지금 너무 길어가지고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예, 훌륭한 데죠. 예, 고 성유보 선생님의 예. 뜻을 기려가지고 그 특별상을 받고 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정말 의미 있는 상을 받으셨군요. 네, 근데 예.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그렇습니다. 예. 오윤혜 씨의 응원을 받고 또 오윤혜 씨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다 좋아할 겁니다. 아, 예. 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 특히 이 언론 부분에 어떤 특별상을 받았다는데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윤혜 씨도 이제 언론인으로 이제 그 예. 상의 취지는 언론인의 동료로 이제 언론인은 예. 아니지만 언론의 문제성, 예. 언론의 중요성을 예.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많이 알렸다.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특별히 좀 칭찬해 주시는 상이었던 것 저희 같습니다. 언론인의 클럽의 아니요. 비공식적 회원으로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인정하고 안 하고 할 건 아니지만요. 네. 개인적으로 마음대로 하라면 저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네. 예. 댓글에- 거기 무슨 네. 뉴스 하이킹 얘기도 좀 하셨습니까? 아, 마지막에 예. 이제 항상 언론에서 홍보도 하게 해주시고 예. 언론에 대해서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 뉴스아이킥밖에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뉴스아이킥, MBC 라디오 식구들에게도 감사드린다고 예. 마지막에 대미를 장식하며 그렇습니까? 수상소감 때 얘기했습니다. 왜 제 얘기는 안 하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부담스러워하실까 봐. 앵커님 이름까지 나오면은 너무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가지고 라디오 전체 식구들에게 MBC 그렇습니까? 뉴스아이킥. 예. 부담스러울 뻔했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다시 오늘 한번. 댓글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예. 5837님께서 요즘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기 전까지 계속 뉴스를 보고 있으니 7살 아들이 엄마 윤석열 대통령 아직도 감옥 안 갔어? 라고 물어보네요. 탄핵이 가결된 지 일주일이 되어 가는데 예. 더 불안한 날들이 계속되고 있어 정말 걱정입니다. 예, 걱정이니까 눈 똑바로 뜨고 네. 국민들이 지켜봐야 될 때 같습니다. 예. 네. 0036님께서 나라 경제가 난리 엉망입니다. 환율도 계속 오르고 있고 주가도 너무 떨어지고 국민들도 불안하고 큰일입니다. 빨리 윤석열 탄핵이 마무리될 수는 없을까요? 예. 저도 이거 너무 와닿습니다. 사실은 국회의장님께서 예. 이제 다시 연말 송년회 하라고 하셨지만 예. 이게 끝난 게 아니잖아요. 지금 경제는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너무 예. 힘듭니다. 특히 여행업 하시는 분들도 다 줄줄이 취소되시고 예. 내수도 망가지고 주가도 폭락하고 저 무능한 한 사람 때문에 지금 이렇게 너무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한 사람 때문은 아닙니다. 제가 보면 그 네. 무능한 한 사람 집단들, 무능한 집단들. 무능한 한 사람의 행위를 말도 안 되는 행위를 보호하려는 그 사람들하고 네. 그 사람 그 모두가 책임이 있겠죠 지금. 책임을 반드시 네. 물어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자, 8561님께서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현 정국을 보아하니 아담 맥케이 감독의 돈 룩업이라는 예. 영화가 생각납니다. 정치적 무능력으로 인해 인류가 멸망한다는 영화입니다만 우리나라 현실에서도 여당의 무능과 대통령의 계엄이라는 행위로 이렇게 나라가 위기에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뻔히 거짓말이 보이는 상황에서 응원봉밖에 흔들 수 없는 제 자신이 너무 서럽습니다. 부디 이 나라의 젊은이들에게는 더 이상의 고통을 주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응원봉 밖에는 아닙니다. 근데 그런 국민들의 어떤 분노 때문에 네. 우리가 그래도 큰 위기를 막을 수 있었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예. 네, 본격적인 이야기로 지난주 토요일 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나서면서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통과됐고 직무가 예. 정지됐고 한 곱이 넘겼지만 역시 오늘 피드백 타임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불안해하시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일단 내란의 우두머리인 피의자 윤 대통령 측이 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여전히 죄가 전혀 없고 당당하다는 입장 밝히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대변인을 자처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통령의 그 선포 기자회견을 통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정말 이걸 내란으로 본다면 내란을 예고하고 하는 내란을 이 어디 있나. 그리고 또 헌법 절차에 따라서 국회가 2-3시간 만에 계엄 해제를 요구한 사항 역시 헌법 절차에 대통령으로서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만두는 내란이 어디 있나 이런 생각을 하시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좀 충격적인 사항입니다만은 그러한 헌법적
권한 행사가 필요할 만큼 대통령의 입장에서 망국적 비상 상황으로 보았고 그렇게 해서 국정의 정상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이렇게 행사했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체포자도 얘기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체포하면 도대체 어디다가 때려놓겠다는 것입니까? 그런 점을 좀 앞뒤를 좀 생각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인식이 놀랍군요. 그런데 네. 우리 국민들이 왜 이런 어떤 이상한 소리를 듣고 있어야 되는지조차를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점철돼 있는데요. 그러게요. 예. 내란을 예고하고 하는 내란이 어디 있는 줄 알았는데 있더라고요. 저희도 처음 봤죠.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했었고 그리고 국회가 2-3시간 만에 계엄을 해제했지만 바로 해제했습니까? 예. 사실 2차 계엄에 모의가 있었다라는 정황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거를 좀 충격적인 상황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헌법적 권한 행사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분이 법률가라 그래요. 변호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한 게 국회의원을 끌어내서 입법부의 어떤 권한을 마비시키려고 그랬던 거. 네. 그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하는 내란이에요. 근데 네. 그런 사안에 대해서 하나도 얘기를 안 하고 체포하면 도대체 어디다 데려놓겠습니까? 이것도 어디다 데려놓을 것 같은 계획까지 다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아주 자의적으로 취사 선택하면서 이런 얘기를 당당하게 떠들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 자체가 뭔가 아직까지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 얘기를 듣고 더 분노 게이지가 오르겠지만 뭔가 이 어떤 지지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약간 더 분열을 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아닐까. 그러니까 사회를 혼란하게 만들려고 요구하는 듯한 극우들 있잖아요. 이상한 거 믿는 부정 선거 이런 거 믿는 사람들. 정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나쁜 사람들이다 이런 네.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이런 어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면 빨리빨리 나라를 수습해서 정말 정상궤도에 올려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여기저기서 비명이 터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근데 무슨 국정의 정상화를 위해서 지금 이걸 했다는 겁니까? 오히려 엄청 다 마비시키고 망가뜨려 놨는데요. 아니 그리고 체포하면 도대체 이런 얘기를 무슨 근거로 합니까? 어디다 데려놓겠다는 것입니까? 다 나왔잖아요. 증언에서 어디 방카 어디다 가두고 네. 뭐 심지어는 그 선관위 직원들을 뒤로 묶어가지고 그 이라크에서 무슨 인질들 데리고 가지 그렇게 케이블 타이로 하고 케이블 타이를 해서 가리고. 얼굴을 네. 복면을 씌우고 말입니다. 4명에서 1명을 담당하고 지금 헌재 수사와 탄핵 심판 서류 송달을 모두 거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씨 모든 것들을 다 정치적인 거 이런 거 다 받겠다라고 했는데 이런 여론전에만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특히 하이킥에서 어제부터 많이 걱정하고 있는 건요. 네. 이들 어떤 이 탄핵 과정에 저항하려는 그러니까 이 내란을 옹호하고 동조하려는 세력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네. 그다음 한동훈 총리 한동훈 대행도 대단히 의심스러운 어떤 행위를 자꾸 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예. 굉장히 소극적인 권한만 행사해야 하는데 지금 6개에 대해서 이미 거부권을 행사했고요. 예. 그리고 내란 특검 한덕수 대행, 네, 제가 한덕수. 죄송합니다.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죠? 제가 한동훈 대행이라고 그러는데, 네. 한덕수 대행, 마음속에 혹시 아닙니다. 아니죠? 네. 예, 단순한 실수입니다. 예. 네. 내란 특검법이라든지 김건희 특검법 이런 거부권 시한이 마지막이 12월 31일인데 예. 그때까지 검토를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설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은 제4조에 따라 구성된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에 지체 없이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걸 안 하고 있는 게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체업 씨가 우리가 보통 지체없다 그러면 바로 확인 즉시. 근데 이게 지금 엿새가 지났고요. 지금 예. 현재 국회에서 구성을 통보한 지는 열흘째고 예.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고 있고 열흘째. 그리고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권한대행 체제가 된 이후부터도 7일째. 그러니까 안 하고 이것을 있습니다. 왜 안 하고 있는지에 대한 무슨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왜냐하면 정말 답답한 게 나라가 이렇게 정말 어떤 이 시스템 자체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 이때 빨리빨리 절차를 진행해서 적법한 절차를 빨리 진행해서 그 수사도 마무리되고 네. 탄핵 작업도 마무리되고 선거를 해야 되면 하고 네. 이래야지 이 나라가 그나마 조금은 그 상처를 좀 빨리 회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어떤 분들은 이거를 굉장히 고의적으로 늦추고 네. 국민들을 선동하고 네. 그러니까 이 혼란의 상황을
즐겨야지 자신들이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네, 예. 그리고 진짜 의아한 게 탄핵 심판 서류 송달을 다 거부하고 있지만 꽃바구니는 또 윤석열 씨가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요 서류들을 어떤 술이나 안주 같은 배달 음식에 싹 넣어가지고 전달을 하면 되지 않을까. 뭔가 지금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뭐 너무 위험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예. 지금 국민들의 바람처럼 뭔가 해결될 수 있는 시그널을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아니 수상 다시 축하드립니다. 토요일이군요. 내일도 다음 주에 나오십시오.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내일도 나오시면 저희가 방송해 드리겠습니다.